안녕하세요. 본론만 말하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오늘은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쓸만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제품들의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은 여러 종류의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을 정도로 높은 혈압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약제 복용을 통해 혈압을 낮추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일기 고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 즉 약을 추가로 처방받을 정도로 혈압이 높지는 않지만 정상 혈압보다는 높은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죠. 오늘 소개드리는 영양제도 당연히 임상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성분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요. 왜 이런 영양제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영양제를 선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전반적인 우리 몸의 긴장 상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나 불면증 영양제 편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런 마그네슘이 혈압 완화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단 낮은 용량으로 진행한 임상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어도 하루에 350mg 이상은 복용을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어요. 보통 마그네슘의 하루 상한량이 350에서 400mg 정도인데 혈압이 높으시다면 하루 600mg까지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위장장애만 주의하시면 돼요. 추천드릴 만한 마그네슘은 국내 제품으로 구하신다면 시트르산이나 젖산 마그네슘으로 된 제품을 구해보세요. 킬레이트가 되어 있어서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때문에 제품 이름까지는 여기서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처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해외 제품으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으로 복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드릴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마늘 영양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마늘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거예요. 보통 하루에 마늘을 3쪽에서 6쪽 정도 드시고 계시다면 마늘은 충분히 드시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끼니를 잘 챙겨 드시지 않거나 한식을 즐겨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나 SAC 등의 활성 성분들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늘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혈관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마늘을 영양제든 식사든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양제로 마늘을 드신다면 알리신으로 1000마이크로그램 내외로 복용하시면 되고요. 추천드릴 만한 제품으로는 컨슈머랩 데이터나 회사의 GMP 시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마늘은 대체로 안전한 성분이지만 위장장애는 조금 빈번한 편이니 가능하면 장염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복용하시고요. 영양제로 복용할 경우 간대사 효소에 영향을 받는 의약품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편이니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경우 반드시 약사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복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개드릴 세 번째 영양제는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큐텐은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의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혈압 때문에도 많이 복용하는 성분이긴 합니다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생각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 고혈압을 관리할 나이대인 40대부터 체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능력도 기대할 수 있으니 혈압이 있고 연세가 있으시다면 코엔자임 Q10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신부전을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 코엔자임 Q10이 명백하게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으니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용도로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심장과 혈관을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복용하시기엔 좋은 영양제예요. 코엔자임 Q10은 하루에 100에서 200mg을 식사를 하고 복용하시면 됩니다만 200ml짜리가 100ml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근거는 없으니 그냥 구하기 쉬운 제품으로 복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활성형인 유비퀴놀과 비활성형인 유비퀴놀 제품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유비퀴놀이 흡수도 잘 되고 활성형이라 더 좋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체내에서 유비퀴놀이 유비퀴놀로 매우 쉽게 변환되고 또 유비퀴놀이 더 효과가 뛰어나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사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분들이나 수술 후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라면 유비퀴놀이 이론적으로는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두세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유비퀴놀을 복용해야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제품은 국내 제품 같은 경우 어떤 제품이든 근처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랩 데이터나 GMP 여부를 따졌을 때 이 제품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자, 메인 영양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소개드린 영양제들이 비교적 흔한 성분들이었죠. 혹시 새로운 영양제를 찾고 계시다면 바로 올리브잎 추출물도 혈압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잎은 아직까지 위에 언급드린 영양제들만큼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꽤 일관적이고요.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혈압약 케토프릴과 동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량은 하루에 1000mg 정도가 가장 좋고요. 500mg을 하루에 2번 나눠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컨슈머랩에 데이터가 있는 제품은 없어서 회사의 인지도나 GMP 시설의 유무를 따졌을 때 가성비로는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시면 활성 성분의 비율이 높은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성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통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드린 제품을 복용할 때 혈압이 예상보다 더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하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한 가지 제품씩만 차근차근히 혈압을 신중하게 체크하시면서 복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성분도 혈압 저하 효과는 크지 않지만 혈관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편이 건강관리의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다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